살을 애는 한겨울. 낡은 보일러는 이미 며칠째 멈춰 있었다. 벽에는 성에가 끼었고 창밖에서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쳤다. 방 안의 온도는 점점 떨어졌고 숨을 쉴 때마다 허공에 하얀 입김이 퍼졌다. 정선이는 무릎을 감싸 안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몸을 웅크려 보았지만 파고드는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전기장판은 몇 주 전 전기가 끊기면서 사용할 수 없었고 난로를 살 돈조차 없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얼어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다. 몇 년 전 남편이 남긴 빚은 그녀를 철저히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믿고 모든 재산을 투자했던 것이 실수였다. 이 투자만 성공하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말만 믿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사기당한 남편은 좌절 끝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모든 빚을 떠안은 채 혼자가 되었다. 50년 넘게 살아온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지금 그녀가 머무는 곳은 겨우 구한 월세방이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졌고 창문은 낡아 틈새 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었다.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고작이었고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어졌다. 하지만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외로움이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은 차갑게 선을 그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 저만 믿어요. 나중에 제가 꼭 보답할게요. 라며 그녀를 안심시키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연락을 끊었다. 몇 번이고 찾아갔지만 며느리는 문 앞에서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겨우 버티고 있어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얼어 죽을 바엔 차라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다. 작은 지갑 속에는 몇 개의 동전이 들어 있었지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밖으로 나서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다. 길가에는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전구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풍경이었다. 길을 걸으며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몸이 점점 굳어갔다. 발이 얼어붙어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다. 더 이상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다. 그때 그녀의 눈앞으로 커다란 눈송이가 하나 떨어졌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눈이 오면 설레던 감정이 사라진 지도 오래였다. 그녀는 무심코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았다. 눈처럼 사라질 수 있다면 좋겠다. 그 순간 갑자기 몸이 휘청이며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세상이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몸의 감각이 점점 사라져갔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하얗게 퍼지는 눈,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의식이 서서히 돌아왔다. 따뜻한 온기가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차가운 바람도 얼어붙은 손끝도 배고픔도 사라져 있었다. 내가 죽은 걸까? 정선이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천장이 보였다. 예전 집과 비슷하지만 더 깨끗하고 온기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보았다. 거칠고 주름진 피부가 아니라 탄력 있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방 한쪽에 놓인 거울을 향해 걸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30대 후반의 젊은 자신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깜짝 놀라 거울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몸도 가벼웠고 예전처럼 힘도 넘쳤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 안은 과거 그대로였다. 벽지조차 30년 전 그녀가 직접 골라서 바른 무늬와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다. 마루를 지나는 동안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냄새가 있었다. 부엌에서는 누군가가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서 있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좀 특별하게 준비했어. 남편이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30년 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의 시점이었다. 정선이는 심장이 쿵쿵 뛰었다. 자신이 분명히 기억하는 그 순간, 이 시기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30년 전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꿈이라 생각했지만 손을 꼬집어 보아도 현실이었다. 남편이 실패했던 사업을 막을 수 있다. 아들이 삐뚤어지는 걸 바로잡을 수 있다.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다. 하지만 흥분도 잠시, 가슴 한편에서 불안감이 밀려왔다. 만약 또 실패하면?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인 달력을 보았다. 1993년 12월, 30년 전의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지금쯤 친구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고, 며칠 뒤 모든 돈을 쏟아부어 파산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것은 빚과 고통뿐. 정선이는 단단히 주먹을 쥐었다. 이번 생은 다르게 살겠다. 내가 가난해지는 것도, 아들에게 외면받는 것도 두 번은 못 겪어.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정선이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거울을 바라보았다. 주름 하나 없는 얼굴, 매끄러운 피부, 건강한 손끝까지. 분명 30년 전의 나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60대의 기억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정신을 가다듬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과거를 바꾸라는 기회다. 그때 남편이 다가와 그녀를 불렀다. 여보, 무슨 생각해? 오늘 저녁은 고등어 조림 어때? 당신이 좋아하잖아. 정선이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미소, 신뢰 가득한 눈빛.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남자가 곧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거라는 것을. 여보, 혹시 이번 주에 누구 만날 계획 있어?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번에 친구랑 투자 얘기가 좀 있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한 번쯤 큰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 이거야. 바로 이때부터였다. 정선이는 기억했다. 남편은 이 투자를 강행한 후 결국 사기를 당했고 모든 걸 잃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이번에는 그러지 마.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니, 왜? 당신이 평소에도 내 결정을 존중해 줬잖아. 정선이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남편을 설득하려면 단순히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논리를 제시해야 했다. 우리가 만약 이 투자에 모든 돈을 걸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항상 낙관적이지만 나는 이번만큼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남편은 멈칫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도 이제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정선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여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투자 대신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해야 해.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사업? 정선이는 몇 년 후 망하지 않을 안전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차근차근 쌓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길. 우리 작은 식당을 열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갑자기 무슨 식당? 당신이 요리하는 것도 아니잖아. 정선이는 냉정하게 말했다. 요리는 내가 배우면 돼.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야. 남편은 쉽게 수긍하지 못했지만 정선이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여보, 이번에 당신 말을 따르면 우리 가족은 결국 불행해질 거야. 나는 그걸 막고 싶어.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처음 본다. 그렇게 확신이 있어? 정선이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만큼은 내 말을 믿어줘. 남편은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이 식당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정선이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어. 내가 만들 거니까. 그녀는 남편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의 사업 실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그녀는 비밀리에 디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정선이는 남편의 투자를 막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생은 반드시 다르게 살아야 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그녀의 강한 설득 덕분에 무리한 투자를 포기하고 작은 식당을 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식당 운영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었다. 정선이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비밀리에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그녀는 생활비를 절약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남편이 모르는 작은 금액을 따로 챙겼고, 남편이 식당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동안 일부 금액을 남몰래 저축했다. 과거에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며 자신을 위한 저축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당장 쓰지 않는 돈은 언젠가 나를 살려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아 나갔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정선이는 30년 후의 세상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남들보다 앞서 투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다. 그녀는 먼저 부동산 투자에 주목했다. 1990년대 초반 서울 외곽의 땅값이 아직 저렴했지만 사람들은 거긴 너무 멀어서 발전이 어려울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선이는 미래를 알고 있었다. 10년 후 이 지역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조금씩 돈을 모아 작은 땅을 구입했다. 또한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금값이 폭등한다는 것을 경험했던 그녀는 작은 금괴들을 사들였고 그것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비트코인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알았고 미래에는 디지털 자산이 중요해진다는 개념을 미리 이해하고 있었다. 해외 정보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터넷과 IT 관련 사업이 미래의 핵심이 될 것임을 직감했고 가능한 한 관련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모아두기로 했다. 이번 생에는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을 거야. 과거의 정선이는 아들에게 너무 헌신적이었다. 아무리 돈이 부족해도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꺼이 사주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다르게 하기로 했다. 아들에게 쉽게 돈을 주지 않았고 대신 돈의 소중함을 가르쳤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직접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또한 아들이 도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했다.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 과거에는 아들이 결국 부모를 외면했지만 이번 생에서는 철저히 가르쳐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했다. 남편이 투자 사기를 당했던 이유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과거의 정선이는 남편이 하는 일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다시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했다.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불필요한 확장을 하지 않도록 막았고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재무 관리를 직접 맡았다. 우리 가족이 다시는 힘든 시간을 겪지 않도록 할 거야. 정선이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져놓았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그녀의 계획은 완성될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후에 그날이 다시 찾아왔다.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진 현실 속에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정선이는 더 이상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았다. 남편의 무모한 투자는 없었고 가족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식당은 점점 번창했고 그녀가 비밀리에 모아둔 부동산과 금은 몇 배의 가치로 불어났다. 남편은 변했다. 과거에는 큰돈을 벌 욕심에 휘둘렸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돈의 소중함을 배우며 성장했고 이제는 독립적인 성인이 되어 부모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정선이는 알았다. 30년 전 그날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바로 이 날이었다. 과거의 정선이가 얼어붙은 거리를 헤매다 쓰러졌던 바로 그날. 그녀는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틱탁, 틱탁,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했다. 이번 생에서는 가난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버려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긴장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 원래의 시간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아니야. 이번 생은 내가 바꿨어. 다르게 만들었어.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창문을 통해 거리를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과거의 그녀였다. 눈보라 속에서 헤매고 있는 30년 전의 정선이. 그녀는 차가운 거리에서 홀로 걷고 있었다. 얼어붙은 얼굴, 절망에 가득 찬 눈빛. 과거의 그녀는 점점 더 눈 속으로 파묻혀 가고 있었다. 정선이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직접 보고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이 떨렸다. 마치 두 개의 시간이 겹쳐진 듯한 기분이었다. 과거의 그녀는 점점 더 힘없이 걸음을 옮겼고 결국 눈 속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다. 차가운 거리에서 쓰러지는 대신 따뜻한 집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번 생은 다르게 살았다. 그 순간 거실 한편에 놓여있던 낡은 시계가 갑자기 멈춰 섰다. 틱,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시계가 멈추는 순간 정선이의 심장은 강하게 요동쳤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일순간 정지된 듯한 느낌이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공간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보라 속 과거의 그녀가 쓰러져 있었다. 차가운 길 위에 엎어진 초라한 노인.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거기서 서서히 얼어가고 있었다. 정선이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순간적으로 뛰어나가 그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제 그 노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그녀는 이곳, 이 시간 속에서 더 이상 현실이 아니었다.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것은 이상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 나는 저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꿨다. 남편이 가정을 지키도록 만들었고 아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키웠다. 부유한 삶을 만들었고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과거의 그녀가 그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눈 속에서 쓰러진 그녀는 과거의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과거의 자신이 없었다면 현재의 자신도 없었다. 나는 그녀를 지워버린 걸까?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눈 속에 쓰러진 과거의 자신이 보이지 않았다. 눈보라는 그대로였지만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정선이는 알게 되었다. 과거의 자신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 이 삶이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변화를 기억하지 못했다. 남편도, 아들도, 주변의 그 누구도. 오직 그녀 혼자만이 두 개의 삶을 살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남편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아들은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모두가 행복했다. 그녀가 선택한 삶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 혼자만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거실의 시계가 다시 틱탁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을 조용히 가슴에 올렸다. 이번 생은 다르게 살았다. 그러나 그 선택의 대가는 오직 그녀만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정선이는 거실 한편에 멈춰 서 있었다.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번 생은 완벽하게 달라졌다. 남편은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아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고 홀로 남겨지는 일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원했던 대로 흘러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만든 이 삶이 진짜 내 삶일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눈이 한때는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아들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 역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과거의 삶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사진을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삶이 원래부터 이렇게 흘러왔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과거의 나는 사라졌다.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곳에 있는 남편과 아들은 과거의 시간을 공유하지 않는다. 과거의 고통과 희생, 눈 속에서 쓰러졌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천천히 틱탁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다. 마치 새로운 삶을 인정하라는 듯한 소리였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가족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아들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장면이었다. 이제는 진짜 옛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해. 그녀는 가족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가 이제 선택해야 할 것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정선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걸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 발걸음에는 한층 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신문을 넘기고 있는 그 모습이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보였다. 과거의 남편이 아니라 그녀가 새롭게 만들어낸 남편이었다. 투기와 무모한 욕심을 버리고 가족을 지키는 성숙한 사람이 된 남편.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에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정선이를 외면했던 아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부모를 배려하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가르쳐온 방식대로 그녀가 원했던 모습 그대로 성장해 있었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여전히 천천히 틱탁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를 되돌리려는 소리가 아니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야. 정선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풍경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포근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남편과 아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무슨 생각해? 남편이 물었다. 정선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곧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이 순간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이제 그녀의 시간은 여기, 현재에 있었다. 거실의 시계가 마지막으로 힘차게 틱탁 소리를 냈다. 그리고 정선이는 더 이상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진짜 자신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